안녕하세요. 이우영입니다.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. 어머니 뱃속을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광장인 셈이죠.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와서 엄마를 만나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. 그것은 어찌 보면 동굴에 살면서 광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광장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살지 못하는 또 그런 그 광장형의 사람들도 많이 있죠.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동굴에서 광장으로 말이 잘 통하는 그 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매회 아주 짧게 제가 쓴 동굴에서 광장으로라는 책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아마 이 책을 하나 준비하셔서 같이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동굴에서 또 바깥 삶으로 나와서 이제 광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동굴에서 광장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써본 것입니다. 동굴에서 나 혼자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동굴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. 이분들은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연습이 안 됐다는 상태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이 나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럿이 함께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광장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쓴 책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참고하셔서 보시고 또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북이거든요. 같이 이렇게 풀면서 나가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소통이라는 건 말이죠. 단순한 지식이 아니어서 혼자 책으로만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누가 짝꿍이 있어서 그 짝꿍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참 좋겠어요. 평소에 가장 많이 소통하는 파트너하고 책 한 권을 놓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가는 것,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나가는 그 자체가 이제 소통에 대한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요, 공식이 없죠.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, 자기가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면 좋은 거죠.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밑줄 쳐가면서 책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. 바로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. 내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, 내 이웃,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거고, 그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소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. 인사를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그 소통의 문이죠. 또 말을 많이 해보는 거. 뭐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말을 자꾸 해보는 것,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는 것,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, 또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하는 것. 누가 인사하는데 네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도 인사를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겠죠.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해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제 제 1장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. 이제 소통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다.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소통이란 건 내가 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죠. 소통이란 무엇이고, 소통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, 소통의 힘은 무엇이고, 필요성은 뭐고, 목적은 뭐고. 근데 그런 걸 아는 그런 지식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업을 같이 한다면은 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다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고,
버스를 타든 어디 극장을 가든 뭐 좀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는 이런 습관, 친구들하고 동창회 가더라도. 그리고 구호는 레츠통 또는 반미고자 뭐 이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외치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수업이라면 교수님이 이렇게 출석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하지 말고 뭔가 좀 재밌는 소통과 관련된 명언을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짝꿍 소통이라는 게 있고 또 통통 인터뷰라는 게 있고 침묵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.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침묵 스피치부터 할까요?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보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앞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고 눈을 쳐다보고 이따가 들어오는 그런 연습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또 하나 권할 것은 교실 수업이라면 뒷문으로 들어와서 앉았다 나가지 말고 앞문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며 들어와서 앉는 것,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면 15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기는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앞에 나온 짝꿍 소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통통 인터뷰라는 것을 늘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습니다. 자, 집에서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.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쳐다보면서 한 사람이 픽 하고 웃으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. 한 3판 정도 해보면 재밌겠죠.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,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평상시에 굉장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가위바위보인데요. 가위바위보도 자, 원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가위가 지고 여기가 이기잖아요. 근데 이 가위바위보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요. 반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가위 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가위 낸 사람은 이겼으니까 만세를 부르고 주먹 낸 사람은 어떻게 되죠? 박수를 쳐주는 거죠. 그래서 만세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소리를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요.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또 됩니다. 폰 스토리텔링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둘이 만났을 때 자기 스마트폰 사진 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거나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꺼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폰 스토리, 폰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설명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다음부터는 이야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친구들하고 또 수업 중에 다른 사람하고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건 단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 카드를 굉장히 만들어서 또 그림 카드도 좋습니다. 동작이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아서 마치 카드 놀이 하듯이 하나씩 꺼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 소설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, 그러니까 그 단어를 중간에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방의 말과 같이 맥락이 맞는 말을 하게 되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.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동작 스피치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 5명이 줄 서 있잖아요. 네.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수박 뭐 같은 이런 단어 한 장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앞 사람이 똑똑 두드려서 돌아서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동작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또 그 사람 또 그 앞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전달받은 사람이 무엇을 전달받았는가, 그걸 계속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자기가 뭘 보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죠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. 동작과 표정이 다 합쳐져서 전달이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. 여럿이 모이면 이런 게임 한 번씩 해보면 좋아요. 자, 등지고 종이 오리라는 것은 두 사람이 등을 지고 한 사람이 순례를 하면서 자기가 종이를 오리는 거죠. 오려서 뒤에 있는 사람이
똑같이 오릴 수 있게 설명해 줄 겁니다. 이게 똑같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되죠. 똑같이.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해봅니다. 1차적으로 하고 나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맞았는가? 그럼 표현한 사람, 설명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줄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는데 다시 할 때는 아마 많은 부분이 수정되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쭉 찢으세요 라든가 조그만 동그라미를 만드세요.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조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직경이 뭐 반지름이 얼마, 몇 센티미터, 직각 삼각형 뭐 이러한 식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또 하나는 뭐죠? 또 하나는 반드시 설명한 사람 뒤에 사람이 내 말이 설명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이고, 또 설명 들은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는지 상대방께 피드백 확인해서 이렇게 오려나가는 그런 습관을 갖는다면 두 번째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죠. 자, 거울놀이 같은 거는요,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봐요. 한 사람이 술래가 돼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거울에 있는 나처럼 마치 한 사람이 오른쪽 손을 들면 나는 왼손을 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처럼 똑같이 모양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.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또 둘이 바꿔서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동작을 하면 좋겠죠.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면은 상대방을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 연습이 되고요. 또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상대방이 하기 쉽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됩니다. 재미도 있어요.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놀이이기도 합니다. 통통 인터뷰라는 것은 우리가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. 서로 만나서 동료들에게 뭘 물어보고 또 알고 싶은 것을 동료들한테 또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뭐 좀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. 이 동굴에서 광장이라는 의로라는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. 그 노트에다가 이걸 기록하면 좋습니다. 상대방 좀 아는 사람 말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. 상대방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 한 3가지. 그러니까 먼저 묻고 싶은 것을 누구한테 만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거 한 3가지를 적는데 너무 상투적인 거 말고 좀 창의적인 거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몇 년생이에요?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좀 더 창의적인 거,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상황에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뭐가 뭐라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? 라든가 뭐 이런 건 좀 깊이 있는 재밌는 걸 물어봐야 또 재밌는 답이 나오죠. 우문에는 우답이 나옵니다. 현문에 현답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질문 1에 대한 답변, 2에 대한 답변, 3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한번 쭉 찾아서 적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좀 재밌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3가지로 자기 설명합니다. 나는 우리 집에서 3째 딸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이어야 돼요. 그래서 가짜로 하나 정도를 이야기하면 그 3개 중에서 어떤 게 가짜라고 생각하세요? 그럼 이제 가짜를 맞춰보는 거죠.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서로 교환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시작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